지금으로부터 30년 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루이 보리로. 저 오늘 특허 내러 갑니다. 상표 관련한 건데 보육원 관련 특허 내러 가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해야 하는 몇 가지 현실과 그리고 미래의 계획들이 구체화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또 제가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부터 말씀드릴지. 밥을 먹고 선생님이 오랜만에 순대 전골이 땡겨 들어왔어요. 깻잎을 좋아하니까 이 어묵을 저희가 엄청 좋아해요. 짜라랑 군산 얇은 어묵입니다. 진짜 얇죠? 이 얇은 어묵을 달래장이나 명란찜에 이렇게 살짝 따가지고 김치 올려 먹으면 죽음이에요. 얘는 진짜 명란만 있으면 초등학생들 수 있겠다. 명란 알을 분리하고 자기가 저번에 조금 너무 매웠지? 그래. 맛술, 고춧가루, 알룰로 섞어 맞나? 이렇게 섞어서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끝입니다. 밥도둑 한 가지 메뉴가 벌써 끝나버렸어. 알룰로스가 좀 애매하게 요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할인 요청을 드려볼까 봐 고민 중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 임신을 하고 나면 알룰로스를 메인으로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알룰로스가 물론 그 자연에서 온 그걸 맞긴 하지만 연구 결과가 엄청 오래된 건 아니라서 이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아버님 엄청 홀쭉해지셨잖아. 그건 맞아. 제가 그 알룰로스 관심을 저희 아버님 때문에 드린 거였는데 저희 아버님은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고생을 하셨어가지고 아버님 입맛에 맞는 알룰로스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진짜 솔직히 살이 안 홀쭉해졌어요. 그래서 알룰로스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걸 내가 봐버렸잖아, 아버님을 통해서. 그래서 뭐 임당인 분들은 알룰로스 실제로 잘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알룰로스는 100% 먹고 있는데 나중에 임신하면 번갈아 가면서 먹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봐. 그래서 이거 전자레인지 덮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줘. 나중에 그 시장 다시 가볼까 봐. 우리 옛날에 포장해갖고 먹잖아, 순대랑 돼지대는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안 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요거 한번 사봤어요. 순대 내장 세트 이런 게 있더라고. 좋아. 이거 하나는 자기야 3, 4인분 그냥 나오겠다. 넣고 나 아직 요만큼이 남았는데? 이만큼 넣자고. 응. 청양고추 살짝. 좋은 생각. 새우젓으로만 간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백순대는 거의 그냥 끝나버렸어요. 청양고추 더 넣어가지고 얼큰하게 하고 싶었는데 청양고추가 없노. 들깨가루 살짝 넣어요, 말은. I hate 들깨. 갑시다. 백순대 전골 빠밤 와. 이게 하얀데 얼큰한 게 또 매력이지. 그러니까. 명란찜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밥을 하나밖에 안 돌렸다. 하나 순간 아침이라 생각했어, 주말이라고. 일단 이거 먹으면서 하자 그러면 자기야. 순대를 다 먹어. 전 내장파인데요? 저는 순대파. 어머나, 세상에 난 완전 천생연분이죠. 난 순대 내장 먹으려고 오는데? 아니 나는 뭐 이런 찰순대보다는 그 뭐냐 다른 순대가 맛있고 굳이 찰순대보다는 내장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자기가 내장을 좋아하니까. 감독? 와우. 가까하게. 명란찜 시범 조교가 있겠습니다. 이 군산 어묵이 정말 얇아요. 이런 어묵 개발할 생각을 하다니 천재가 아닙니까? 김 하나, 어묵 이 위에 명란찜, 밥 살짝 요렇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요렇게. 진짜 맛있지? 나 이걸로 나중에 김밥 한번 싸볼까? 명란찜 김밥? 어때? 달래장 조합이 좋아? 아니면 명란찜 조합 좋아? 난 달래장파. 이거 맛있는 것 같아. 그래? 응. 특허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언젠가 미래에 한 60 정도 됐을 때 보육원을 여는 게 목표,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는 딱 이 정도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름, 보육원 이름이나 구체적인 위치, 구상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정해두긴 했어요. 정말 대략적으로. 아마 인스타그램에서까지 저랑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은 그 이름을 알 거예요. 보육원 이름을 내가 짧게 이야기했었거든.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당장
열겠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일단 돈도 없고요. 그럴 만한 지혜도 없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일단 제가 나이가 고작 30이에요. 이제 겨우 30. 그 말은 제한테 꼴랑 30년만큼의 식경과 그치. 있지 않을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고 늘어가는 게 있고. 그치. 지금은 좀 어렵지. 절대 안 되지. 지금은 절대 안 돼. 위험해. 뭐 보육원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정말 많아요. 저 초등학생 때 농물 나오는 집에 살았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되게 오랜 세월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건 진짜 대단하다. 그게 대단하잖아. 나는 못했을 것 같아. 그리고 아버님 거기서 오래 하셔가지고 이사 이렇게 되고 뭐 그러시지 않았어요? 맞아. 지금 너무 오래 한 했다니까. 10년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란 거 플러스 어느 순간부터 아이, 자연, 동물 이 세 가지는 죄가 없다. 이 생각이 엄청 컸지. 자기가 자주 하는 말이다. 여기에 제가 실제로 임신 준비를 시작하면서 뭔가 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커지니까 다른 쪽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생각도 같이 커졌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자기와 함께 우리 아이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환경, 사랑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물론 내가 모든 아이들을 다 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쪽이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그치? 물건 이제 우리 그 기부 시작하면서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예전에는 그냥 그림에 그냥 밑그림 뭔가 이제 스케치만 한 상태였다면 지금은 그 선이 좀 더 진해진 느낌이야. 맞아. 딱 그 정도? 응.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미래 꿈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진 적이 없는 제가 최근 일을 겪으면서 이 꿈에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 빠져진 거예요. 나약해졌다. 나약해진 거예요. 한번 봐봐. 좋은 마음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서초케였잖아. 우리가 말로 하려면 나 진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잖아. 그랬던 거였는데도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돼버렸고 하고 있으니 나중에 보육원은 지금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차원이 다르다 자기야. 들어가는 비용, 할애해야 되는 마음과 노동 차원이 다르다고. 근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정말 나중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보육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광주 집 가서 아버지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김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그 와중에 또 험터 보면서 시간도 보내고 또 치유하고 이러다 보니 좀 마음이 다 잡아졌어요. 그래 이 길이 맞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맞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의 종착지 거기는 가야 하고 그래서 이런 일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저희가 회의할 때 쓰는 노트 엄청 큰 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나 큰 노트가 있어요. 이거 뭐 딱 스케치북이지 뭐. 책상 사이즈에 맞는 이걸 저희가 사서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는 게 있는데 차마 저희 이 안에 거는 못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번 서초계 사태를 비유를 해서 나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 공유는 안 되지만 진짜 뭐 거의 밤을 샜지 얘기하면. 밤을 샜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해야만 하는 거 단기, 중장기, 장기 이 목표들을 이렇게 착착 세웠고 뭐 보육원 매입을 위한 자산 축적이라던가 운영 관련 시스템이라던가 그 이상의 가치 창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날밤을 까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김 선생님이 좀 우리의 목표를 시각화해두는 게 좋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 말고 언젠간 반드시 할 일이니까 상표로 특허를 내놓자. 자기 잘하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최고의 팁인 것이지. 너무 빡빡하고 꽂혀가지고 그거 특허내러 갑니다. 자기가 예술 돼서 아프지만 않으면 자기 내가 봤을 때 원하는 건 다 하긴 하거든. 이제 몰라.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자기야 정말 나는 그런 날만 안 오기를. 그러니까 건강 관리 해야 돼. 이번에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 잘 나와서 나는 기쁘기는 했어.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야기가 많거든요. 막 조금 더 자세한 이걸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라던가 아니면 또 그것도 물어봐 주셨거든. 꿈이나 목표 관련 원동력 이런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결혼식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다녀와. 일단 먹어야 돼. 일단 먹고. 이름 잘 지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자기가 비전이 있어. 지금 나중에 내가 그 보육원 태워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랑 난 분명히 엄청난 팀워크를 발휘해야 되겠다. 그 애들 지금 초등학생이다. 나 나중에 30년 뒤야. 그 애들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맞다. 혹시 모르지 인생은 소원했을 거야. 내가 진짜 열 수 있을까? 어디까지 믿어줄 거야? 뭐 미래 그건데 뭐. 어디까지 밀어줄 건데? 할 수 있는 거 다. 뭐 입을 거야? 풀정장 입었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셀피스 다 입을 거야? 안 더울까? 그래도 좀 예의 있게 가는 게. 이맘때 내가 입지 하객룩으로 이거 입을까?
내가 저번에 작년에 이거 하객룩을 입을까 하고 사줘가 안 입는. 근데 너무 반팔 아니야? 춥지 않을까? 이거 내가 저번에 나 이거 괜찮다 이거랑 생각해. 그리고 이거 살짝 실크지지. 이거 지금 좀 더워졌지. 그건 조금 덥다. 아하. 이거? 노. 왜? 그건 일상복. 보라색. 이거 말하는 거야? 나는 그 끈 있는 거. 근데 저번에도 이거 입었는데? 근데 그게 제일 좀 예쁜 거 같은데. 자기한테 잘 어울리고. 아니 그건 사진 찍으면 화이트로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가? 그런가? 아 이거면은 나 또 원툴로 가는 건데? 아니 그 옷도 원툴로 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걸 입는다 그럼 이거랑 가장 최적으로 괜찮게 입어주는 입었던 게 뭐 비즈니스 캐주얼로 아니면 데이트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모자도 저 모자 되게 많거든요. 자기 그런 모자들은 많아. 이런 모자들도 그냥 다 입는 룩들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안 바뀌고 그 안에서 돌려 입는 이랬는데 막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버려. 헉! 저번에 똑같이 입고 오셨던 그거 아니세요? 왜? 진짜 더럽다. 이거 무슨 일이야? 우와. 자기 차를 더럽힌 주범이 저기 있다. 가자. 이 차 봐봐. 이 차 난리 났어 지금. 도망가야 돼. 안녕하세요. 아 창가 자리가 되게 인기가 많은가 보다. 나도 처음 와보는데. 여기 할래? 이게 뭐지? 약간 당황해서 자기가 떡이랑 어디 갔어? 인절미는? 어디 갔노? 머리를 슬슬 기르던가 해야지. 좀 엄마 골라서 그런지. 올해 첫 빙수야. 주승이랑 그때 먹었지 않고. 어디? 그냥 빙수만 파는데 거기 가서 먹었잖아. 자기랑 나랑 영훈이랑 지승이. 12월이야? 그거 진짜 맛있었잖아. 진짜 인생 무효집 중 하나 아니었어? 진짜 맛있어. 사장님이 아기자기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가 봐. 재환이가 변리사가 돼서 좋다. 그래? 의도한 거 아닌데 어떻게 친구들이 제일 가까운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다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적재적소했으나. 정말로 기왕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거면 친구한테 쓰는 게 낫잖아. 그건 맞아. 친구라고 해서 제가 뭐 공짜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야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뭐. 방금 구운 느낌이야? 예쁜 거 느낌 나. 아 우리 결혼식 가야 되는데 결혼식 가기 전부터 자기야 땀 바가지로 흘리고 가겠다. 잠깐만. 바지 다 빼. 어머 자기야 너무 예뻐. 이거 뭐야? 겹벚꽃이야. 차 안에서 겹벚꽃까지 봤어 우리가. 눈이 좋았네. 대박이다. 대박이니. 대박이군. 대박이야. 자기 이번에 코첼라 대성무대 봤어? 안 봤어 미안. 날바 기순 안 봤어? 나 미안. 나 코첼라 본 적 한 번도 없어. 응? 전리사님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 괜찮아. 자 일단 이거 공인인증서 이거부터 드릴게요. 올 때마다 왜 이렇게 난 빵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인 거야. 이렇게 맛있는 걸 보고 지금 심장이 안 뛰면 그 사람 너무나 삭막한 인간이로다. 옛날 석초인 프롬케이 영상에 나왔던 저의 김 선생님과 저의 별리사 친구입니다. 어린이 돌봄 서비스업이랑 아 관련된 거를 내가 좀 찾아왔거든. 보육센터 나 완전 제공이랑. 감동이야. 이거는 뭐 크게 관련은 없는데 그냥 한 거고. 지정 상품. 이거면 될 것 같은데 난 이거 말고 뭐 딱히 할 게 없어. 이걸로 뭔가 더 확장할 수 있어? 나는 확장까지 예를 생각하고 들면 보육원에 하는데 뭐를 팔아. 보육원을 하는데 뭘 팔아? 어머 굿즈 이런 거를 팔아. 굿즈를 판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도 등록을 해놓는 게 좋지. 근데 그건 너무 먼 얘기라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좀 나중에 얘기지. 그때 말했듯이 사용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혹시나 누가 얘네 사용 안 하고 있어요 하면은 그거는 이게 제도상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눈물을 먹은 거 다른 거 해야지 그때. 근처에 태양커피라고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그 서울 3대 아이슈퍼였는가? 그 집 갈라 했는데 거기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 되게 맞아 작아.
진짜 오랜만에 고등학교 이후 오랜만에 특허를 읽게 됐어. 대학생 때보다 나이가 맞네. 내가 2012년도야? 11? 고등학교 1학년이네. 고등학교 1학년이네. 다음에 뭔가 특허를 내게 된다면 언젠간 내 거를 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보육원 관련한 걸 줄은 몰랐어요. 그냥 그 꿈이 전차적으로 커온 거지 그때 막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니까. 돈 내야 돼. 낼게요. 얼마든지. 맛있었대 형부가 엄청. 먹어보고 괜찮으면 어른들이랑 오려고. 신기하다. 이베리코 싱가폴식 탕수육. 심상치 않은 라인업으로 했다. 여기다가- 제일 궁금한 게 퐁퐁식 날치알 흰자볶음밥. 이거 너무 궁금하고 이베리코 싱가폴식 탕수육. 발음도 어려워. 이렇게까지 똑같이 나오는 거 많이 없거든? 먹어봐야지. 흰자만 사용한 날치알 볶음밥 그리고 간짜장. 야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감회가 또 새롭고요. 아 정말 새로워요. 정말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됐어. 함께 우리 초 불어요. 모두의 영혼이 미래 이루어지길 바라며. 자, 잠깐만. 어떻게 셋에 부를 거야? 셋 부르고 하나, 세게 불어요. 둘, 셋. 너무 열심히 먹어. 그렇지 않으니? 광주에서 먹었던 엄청 맛있는 비빔밥. 비빔밥이 아니라 벌써 싫어하는가 봐. 비빔밥 싫어인가? 그 이름 비빔밥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비빔밥을 비빔밥이라고 한 거래. 오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더라고. 맛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거 만들어 보려고. 주식 시장이 미쳤나 봐. 왜? 난 이미 빠졌어. 안 해. 아무리 올라고 아무리 호황겨도 나는 안 해. 지금 사이닉스 160만 원. 160만 원? 미쳤지. 와 미쳤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아니야.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먹어. 마음이 막 아파요. 요리를 할 동안 계란 지단을 옆에서 해주세요. 너 스탠드도 그거 익혀야 된다며. 맞아. 김에 날 믿는군. 아니 한번 해봐. 지단을 2개 만든다 생각하고 요 정도 사이즈는 어때? 이 정도 사이즈는 뒤집을 수 있잖아. 딱 한 번만 익혀두면 평생 너무 쉬워져. 너는 이제 스탬펜 마스터. 벌써 돼버린 거야. 두릅니다. 기름을 굳이 많이 두르지 않아도 돼요. 동그랗게 퍼진 게 보여? 이게 살짝 우글우글하지? 약간 우글우글하지? 이때 끄고 기다려. 처음에는 그거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거든? 그 사이 뭐 계란도 풀고 뭐 정리할 것도 좀 하다 보면 뚝딱이요. 지났어? 아이, 한심 이야기였어. 요리와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그렇지. 중약불로 한번 켜고 불이 좀 올랐다 싶으면 한번 너가 넣어봐. 아이고. 왜? 아이고. 아유, 그 사이에 넣어버리셨군요. 아 괜찮아요. 익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재료가 엄청 심플해서 좋더라고. 그때 먹어보니까. 별다를 거 없이 그냥 샐러드 한 줄이랑 쭈꾸미, 계란. 할 수 있어. 그렇지. 미끄러지지. 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안 붙잖아. 중요한 건 안 붙는 거야. 넌 지금 처음 해본 사람이잖아.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야? 완벽하지. 그지? 다음 할 때 또 예열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상태로 바로. 나는 언제쯤 꼼수를 들부리는 주부가 될까? 귀찮아. 팬을 2개 쓰기가. 너무 오래 지면 또 찌르겨지니까 짧게. 기름 살짝. 어머 앞치마. 쪄요 살짝. 참기름. 유언이는 매운 양파를 엄청 안 좋아하기 때문에. 플러스 샐러드 너무 많이 했다. 너의 첫 스탬펜 작품을 내가 먹어보는구나. 쭈꾸미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김가루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내가 뭐라 해도 너무 맛있지 뭐.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을 것 같아. 아까 미쳤다. 쭈꾸미 간을 살짝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짜라란. 너무 맛있겠다. 세상에나. 먹어봅시다. 거긴 감태에 그렇게 싸먹더라고. DP를 되게 예쁘게 줬거든. 꽃이랑 그 동그란 거 뭐냐? 하얀색의 동그란 거.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섞어 먹는 것입니다. 형부한테 해주려고 썼는데 이 쭈꾸미가 너에게 가다니. 어제 그렇게 해서 와서 자게 될 줄이야. 부럽지? 너무 맛있지? 몰라요, 선생님. 너무 맛있는 거 아니지? 괜찮지? 이거 참 아이디어 잘 짰더라. 엄마랑 아빠랑 그 형부랑 같이 갔었거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메모장에 써놨었어. 저는 영원히 그 스텐 가르친다고 펜을 2개를 썼는데 하나만 써도 돼요. 계란지단 하고 거기다 그냥 쭈꾸미 삶고 거기 쭈꾸미 먹고 든든하게 먹어가서 이사 정리를 열심히 하거라. 너 오늘 이불 빨래 공장 돌려야 되잖아. 맞아. 바로 밑에 코이니까 있다. 이거 만들었다. 쫄프 로션 아카이브 미친 듯이 만들었다. 진짜 야, 진짜 모자랐다. 너 보내고 나서 열심히 쓰는 방법 공유해야지. 그렇게 좋아하더니 너무 맛있는데? 다행이다. 맛집 오는 기분으로 맨날 이러다가 형부랑 퇴근 같이 하는 거 아니지? 너무 맛있다. 그 맛있는 거 하는 날짜를 알려줘야겠다. 밥 먹고 가. 제가 보육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꿈꾸게 되다니 신기하네요. 태어났을 때부터 꿈을 갖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교육을 받잖아요. 뭐 꿈이 뭐야? 이런 질문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으니까. 그래서 10대는 뭔가 딱 하나만 말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그게 당연했고 내 친구들이 세상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후에 30대도 되어보고 결혼도 하고 뭐 제 주변에 저희 부모님 말고도 본받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여유 교수님이라던가 혹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어요. 아, 꼭 하나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나이와 시간에 따라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 또 20대에는 뭔가 막연하지 않나요? 나만 그랬던 거야? 큰 꿈을 이루려면 큰 돈과 모험이 따른다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단정 지은 것도 있었지. 근데 이 결혼을 하면서 제가 제 그런 어떤 막힌 부분이 완전히 깨졌달까요? 아, 여러분 시간 많으세요? 살짝 토크쇼 느낌이 보이는데? 가져가야겠다. 우리랑 어디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5년 동안 이런 명확한 꿈이 생겨본 게 처음이라 나중에 제가 자식을 낳아도 이런 식으로 알려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20대의 저라면 못 꾸었을지도 모르는 꿈이 이제는 구체화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저한테 꿈이나 목표 이런 거를 어떻게 이루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꿈이나 목표를 못 이뤄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왜냐면 애초에 거대한 꿈을 안 꿔요. 이 뼛속까지 현실주의자라 정말 이룰 수 있는 것만 목표로 삼는달까? 그래서 제 인생에 보육원이 가장 어렵고도 거대한 꿈이에요.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사실 가장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게 결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목표나 꿈은 뭐 5년, 10년, 15년 어떻게든 노력하면 그 근사치라도 들 수 있지만 결혼은 제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통해야 되고 또 여러 시기나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다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제가 제일 이루기 힘든 게 결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참 감사하게도 제가 제일 이루기 힘들 거라 생각했던 결혼까지 이루고 나니 이 과정을 너무 러프하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안 이랬어. 아니 이게 뭐 생각해보면 부지, 건물 그 운영비, 직원 월급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와 이게 단순 몇 억이 아니라 수십억, 많게는 그 이상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미래에 제가 생각하는 보육원 사업은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과 함께 또 다른 가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장기 프로젝트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저희 부부가 돈이
돈이 부족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 운영 방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을 케어하는 정도에만 그치더라도 일단 투자금이 전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꿈이 생긴 김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룰 건지 그 과정들 좀 청사진을 공유해볼까 해요.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셔서 완전 자세한 것들은 또 제 성격상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정말 자세한 것들은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이번에 어버이날에 오셨을 때만 말씀드릴 거라 대략적인 것들만 공유해볼게요. 60대 목표인 보육원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총 30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대는 일단 가족 가와만사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뭐 자산, 아파트, 아이 등등이겠죠?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30 중반, 이 31년과 33년 사이에 새로운 꿈을 꿀 거고요. 딱 이때쯤에 새롭게 투자하고 싶은 아주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금액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40이 언저리 때쯤엔 아마 제 개인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최소 15년에서 20년 요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거의 20년을 봐야겠지. 이건 단기 목표가 아니라 30년 장기 목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나이대에 맞게 큰 그림의 목표만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이제 세부적인 목표들을 막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미 집이나 이런 걸 사기 위해 제가 재테크, 뭐 주식이라던가 뭐 ETF라던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세부적인 목표를 너무 작다 싶을 정도로 쪼개는 게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하고 있는 30살의 유튜브, 31년부터 33년 사이에 들어갈 투자, 그리고 40살에 시작할 사업, 여기까지가 30년입니다. 열심히 살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이뤄낼 성공이 조금씩이라도 쌓일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이 미래에 반드시 보탬이 되리라라는 그런 믿음으로 밀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근거 없이 본인을 잘 믿는다거나 해야 될까? 그래서 김 선생님은 변호사 일을, 저도 제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60살이면 복용하고 할 수 있겠지. 유튜브도 제가 28년까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올해 아이가 와준다는 가정하에 그 생각은 정말 조금 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가 남길 수 있는 것,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미디어로 수익을 내는 직업 유튜버인 사람으로서 가장 빠른 제작 축적을 돕는 방법은 쇼핑몰을 연다든가 브랜드를 연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생각해보면 저는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사업가잖아요. 이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배워오신 아빠만의 경험, 인프라, 조언이나 방법들을 활용해볼 수도 있고 또 저는 16살 때부터 특허를 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단 말입니다. 또 여기 남편은 법률적인 서포트까지 가능해. 가장 친한 친구가 노무사라서 이런 인사 관련된 이런 것까지 그 친구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창업이 훨씬 쉬운 거죠 아닙니까? 솔직히 뭐 옷 입는 거 좋아하니 쇼핑몰을 열어봐도 되고 이런 홈웨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뭐 파자마나 이런 리빙템 쪽으로 해봐도 되고 아니면 부엌살림 제가 워낙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부엌살림에 내가 좀 느꼈던 불편함들 뭐 밀폐용기나 이런 걸 개선한 신제품을 내가 직접 개발해서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성향상 유튜브를 활용한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도 제가 멀티 없이 딱 하나만 잘했어요. 그러니까 취향도 성향도 외길 인색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것들은 멀티가 가능한 파워 인플루언서분들이 진짜 잘 하시는 것 같고 뭐 보육원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니까 잠시나마 제가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한 10분 정도 해봤을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브랜드 협업만 하고 해왔던 대로 잔잔한 일상 브이로그 꾸준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짜라란! 초이프 노션, 초이프 아카이브. 한마디로 제 정보 총정리 모음집 홈페이지예요. 지금까지 공유했던 자료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스테인리스 펜 브랜드, 유기농 생리대 분석, 냉장고 소분용기 정리 영상 외에도 부동산 구매하기 전에 공부했던 거, 자산관리 노트, 또 리모델링 했을 때 이 인테리어 가격 방어했던 팁이나 결혼식 준비했던 거, 에어프라이어 비교 등등 아주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포함해 우리 구독자님들이 단골로 물어보시는 Q&A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다 댓글을 달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미리 그 영상으로 다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키친, 홈 아이템, 결혼, 라이프, 기타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제가 생각을 막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트리플 J로 막 여행 계획표를 만들었던 제가 왜 이제 더 이상은 여행 계획표를 세우지 않는지, 왜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지, 이런 초이프의 생각, 뭐 소비, 분석의 자료가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오직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기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초이프 노션으로 들어옵니다. 궁금한 것들이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초이프 영상에서 결혼식 관련된 그런 걸 봤던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돋보기 보이시죠? 요걸 누릅니다.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쳐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당연히 살림템 이렇게 쳐도 나오겠죠? 제가 지금까지 올려놨던 그런 영상들 커서를 살짝 올립니다. 그럼 여기 열기 버튼이 나오죠? 요거 클릭. 그러면 요렇게나 요로록 나옵니다. 등장하는 품목들 어디서 어떤 영상에서 나왔는지 보실 수 있고, 근데 뭔가 분석 자료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가벼운 것들이 기억이 안 나.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던가 잠옷 이런 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님 단골 Q&A로 들어옵니다. Q&A로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여기 돋보기 버튼 여기에다가 소금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요렇게 친절하게 짜라란. 또 항상 협업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 협업이 엄청 타이트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 링크를 들어가서 구매하기 때문에 제가 구매한 것들을 다 써야만 브랜드에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계산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이 텀이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대략적으로라도 초이프가 언제쯤 다시 사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중 지출을 피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구매한 협업템 시기 있잖아요. 여기서 커서를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재구매 시기, 제가 구매한 게 언제쯤 떨어지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9월, 10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아래 플레이리스트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우니까. 이 사이트는 제가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올려둘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홈에도 추가해둘 거예요. 여기 초이프 유튜브 딱 들어가시면 여기 있죠? 이 프로필 링크 옆에 있는 거. 인스타그램 바로 밑에 있는 이 초이프 아카이브. 요거를 클릭하시면 노션이 열려요. 그리고 보유권 꿈이 구체화되면서 엄청 자주는 아니겠지만 평소보다 광고가 아주 살짝 더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까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매 영상을 광고로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감사하게도 비즈니스 메일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말은 이렇게 하고서도 뭐 엄청나게 많아지진 않겠죠 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빡빡한 게 있어서 어차피 제가 사야만 했던 거나 잘 쓰는 거 요런 거 위주로 하지 않을까. 일단 30대 초반에 제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좋아하는 일이 유튜브라서 다른 사업 없이 여기에서만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2026, 7, 8, 3년이네. 3년 동안 제가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 종종이라도 보유권 꿈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아주 가끔 공유해볼게요. 이 굉장히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저는 느리더라도 언젠간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내가 쌓은 성공을 체감하고 또 여기까지 달려온 나를 칭찬하기 위해 28년도에 사고 싶은 거, 40살, 50살 이렇게 사고 싶은 것들을 다 배치해뒀거든요. 오직 만족과 열심히 달려온 나를 칭찬하기 위해 힘내보겠습니다. 힘이 필요해요. 저 유튜브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꼭 보육원이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 저희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일상 이런 걸 찍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예순이 돼서 보육원 원정으로 다시 올 수도 있고 어떻게든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도와주셨던 초이프가, 응원했던 어린 초이프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타임캡슐처럼 열어볼 수 있는 채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여기 노션 안 썼다. 오늘 이거 이야기에다가